자, 집합과 원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집합 먼저 살펴볼까요? 자, 집합이라는 개념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자, 분명히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 집합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자, 분명히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정할 때와 남이 정할 때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를 우리 집합이다라고 하고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합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의 기호를 자, 이러한 기호와 이러한 기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엘리먼트의 약자 E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A, E, I, O, U 지금 모음만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럴 때 스몰 a라는 것은 집합 A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한 거고요. 자, B라는 것은 집합 A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집합을 표기하는 방법은 이처럼 원소 나열을 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 제시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집합 A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자, A라는 모임을 이렇게 X들을 모아둔 건데 X는 알파벳 중에서 모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 그러면 같은 집합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집합을 표기하는 방법 중에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집합을 이렇게 원형 안에다가 이렇게 포함시킨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말하게 되겠죠.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전체 집합을 알파벳의 모임이다라고 했을 때요. 전체 안에는 A 안에는 A, E, I, O, U 이렇게 포함될 거고 B가 여기 있을 거고 C가 여기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 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O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로 나타내는 방법은 자, 이렇게 조건 제시법과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특히 조건 제시법은 X들의 모임을 말하게 되는데 이 바 다음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바는 such that을 말하게 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모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 이렇게 원형의 그림을 그리고 요 A라는 모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A라는 모임 안에는 2, 3, 5가 들어있다 이렇게 집합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는 유한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개수가 유한개일 때 유한집합이다라고 하고요. 자, 무한집합도 있습니다. 개수가 무한이 많은 것을 무한집합이라고 하죠. 자,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이러한 상태를 공집합이라고 해요. 괄호만 비어있는 상태. 이 상태를 공집합이라고 하고 같은 기호로 파이를 써서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공집합의 기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집합 또한 유한집합이 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을 집합에서는 표현이 가능한데 자, n을 이용해서 원소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n 안에는 괄호로 비워두고 이 안에는 반드시 집합이 들어와야 합니다. 집합이 들어와야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자, 원소의 개수 A는 3개이기 때문에 3을 쓰시면 돼요. 특히 여기 개를 쓰시면 안 된다는 것도 유념하십시오. 자, 원소의 개수, 파이의 원소의 개수는요. 얘가 지금 문자인 하나의 알파벳이 아니라 공집합이므로 이것은 0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에 집합 기호가 있고 파이의 기호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 상태의 원소의 개수라면 이 집합 안에는 파이라는 문자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원소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입니다. 부분집합은 중요한 개념이므로 잘 챙겨 두셔야 돼요. 자, A라는 집합이 하나 있고요.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둘게요. B라는 집합이 1, 2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자,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A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부분집합이다라고 하고요. B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부분집합에 대한 기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C라는 집합을 이를테면 2하고 4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요. C는 A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C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없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성질은 자기 자신은 일단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는 그 A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공집합 또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집합을 말하죠. 그 집합도 어떠한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A가 B에 들어가고 B가 C에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A는 C에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림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A가 B에 들어가고 B가 C에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A는 C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은 집합의 상등을 말하기가 되는데요. 집합이 서로 같다. 집합의 상등을 말하게 되는데, 어떠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정확히 똑같은 집합이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는 A가 B에 포함이 되며 동시에 B가 A에 포함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A와 B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집합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럼 부분집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다 가정합시다. 이를테면 1하고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의 부분집합이 뭔지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부분집합이란 것은 자, 일단 공집합이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이 된다 얘기했죠. 같은 기호로는 파이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원소가 하나짜리인 게 1, 그리고 2가 있을 거고요. 원소가 2개짜리인 게 1, 2 이렇게 되어서 자, 전체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가 나옵니다. 자, 4개의 부분집합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진부분집합이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가 중요한데요.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이 몇 개 나오는지가 관심 있어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가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1이 들어갈래 말래를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고, 이 또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보니 그것의 개수는 2의 제곱개만큼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 B라는 집합을 1, 2, 3 해서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럴 때 그것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갈래 말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n가지만큼 나오거든요. 이거 두 가지, 이거 두 가지, 이거 두 가지, 이거 두 가지다 보니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n개만큼 2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겠죠. 따라서 2의 n제곱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또한 C라는 집합을 이를테면 1, 2, 3, 4, 5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럼 C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개만큼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부분집합을 설정할 때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예를 들어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묻는다면 1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2, 3, 4, 5 4가지 경우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다 보니 2의 5제곱에서 한 개를 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2의 4제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D라는 집합 한번 잡아봅시다. 1, 2, 3, 4, 5, 6이라고 한번 설정해 봤어요. 자, 이럴 때 1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고 3이라는 원소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묻는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요. 들어갈지를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2하고 4하고 5하고 6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2의 4제곱개만큼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한 개를 빼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원소가 n개인 집합 A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n개다 보니 2의 n제곱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기 자신을 제외하다 보니 반드시 1을 빼야 합니다. 자,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려면요.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2에 n-k만큼 나오게 되고요. 같은 이유로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상황에서도요. 2의 n에서 개수만큼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것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제 경우의 수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54번 문제, 집합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죠.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묻고 있어요. 큰 자연수의 모임, 이건 집합이다 말할 수 없죠. 불명확할 때는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3에 가까운 수의 모임도 집합이 될 수 없고요. 농구를 잘한다, 못한다도 이건 개인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집합이다 볼 수 없습니다. 미술에 소질이 있는 학생의 모임 또한 집합이다 말할 수 없죠. 답은 5번입니다. 특히 측정 도구를 이용한 그러한 모임은 측정 도구를 이용한 어떤 기준을 설정했다라면 무조건 집합으로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집합이 될 수 있다. 요거는 기억을 하십시오. 자, 56번 문제입니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네요.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했어요. 그럼 A라는 집합은 5의 양배수다 보니 5, 10, 15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집합 A의 모습이고요. 자,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했습니다. 자, B는 1, 그 다음에 6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하고 3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1이라는 것은 A에 들어가는지를 조사하래요. 1은 A에 없습니다. 6은 A에 있는지를 조사해달랍니다. 6 또한 A에 없죠. 30은 A에 없습니까? 예, 30은 5배수이므로 A에 존재합니다. 2는 B에 있습니까? 예, 2는 B에 있죠. 4는 B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라는 개념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59번은 이제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는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에 1, 2, 3, 4, 6, 12 즉 12의 약수를 얘기하죠. 12의 약수를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몇 번인지를 묻고 있어요. 답은 어렵지 않게 2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62번 문제입니다. 집합 A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답하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오른쪽 표는 집합 A의 원소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문제죠. 자, 두 개를 곱했을 때 이것과 이것을 곱하게 되면 0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표를 채워가시면 돼요. 여기도 0일 거고 여기도 0일 거고요. 자,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두 개를 곱하면 0일 거고요.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두 수 A 곱하기 B. 그런데 A는 여기 안에 있는 거, B 또한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잡아와서 두 개를 곱해서 집합으로 표현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집합의 표기법상 같은 문자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대표로 하나만 사용해서 집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보이고요. 0도 보이고 1도 보입니다. 그 이외에는 중복이다 보니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고 중복 기재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얘기입니다.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계일 때를 말하게 되고 무한집합은 무한계일 때를 말하게 되죠. 특히 공집합은 유한집합인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중 유한집합을 묻고 있어요. 이건 무한이잖아요. 이것도 무한집합이고요. x제곱을 0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죠. 이거 유한이겠네요. 100보다 큰 짝수 무한입니다.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도 무한이 많이 나오죠. 답은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유형 원소의 개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A, B에 대하여 집합 A의 원소는 1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홀수 1, 3, 5, 7, 9를 표현해 주면 되겠죠. 5개가 원소의 개수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집합 B는 100보다 작은 11의 양배수라고 했습니다. 자,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는 11 있을 수 있고 22도 있을 수 있고요.
자, 33 이렇게 표현되어서 마지막에 99까지 나타나겠죠. 자,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9개임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B의 원소인 9개에서 A의 원소인 5개를 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은 4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위인 개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69번입니다.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어봤어요. 자, 집합 A의 모습은 원소가 하나짜리인 집합이죠. 요것을 기호로 가지고 있는 문자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보니 원소의 개수는 0개가 아닌 1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원소의 개수가 2개다 보니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원소의 개수가 1개다 보니 1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2가 아닌 1이 되어야겠죠. 집합 B에 대해서 원소 B의 원소의 개수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럼 집합 B는 당연히 공집합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B와 공집합은 같은 모양새가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디귿만이 참여됨을 알 수 있죠. 자, 두 가지의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게 유형 6번째가 되는데요. 자, 일단 요 원소다 아니다의 기호는 이쪽에 항상 원소가 온다는 거, 이쪽은 집합이 온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부분집합의 기호는 집합이 와야 되고 이쪽도 집합이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집합 A가 12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의 양의 약수는 1, 그리고 12, 2도 있을 거고요. 6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도 있고 4도 이렇게 존재해야겠죠. 자, 이게 집합 A의 모습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2는 A의 원소가 되는 게 분명하고요. 4는 A의 원소가 되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자, 3이라는 것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3은 A에 들어가다 보니 부분집합이 분명하고요. 2하고 9는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분명합니다. 자, 2하고 8하고 12는 8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자, 특히 여기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인지를 조사할 때는요, 여기 괄호를 없앤 그 대가를 이렇게 원소입니다라는 기호로 바꿨어도 이 두 개는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3이 A의 원소다 보니 3을 집합화시킨 3을 가지고 있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잘 기억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집합 A가 주어져 있습니다. 원소가 지금 3개짜리예요. 하나는 2, 1, 2, 그리고 2를 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요것도 A가 봤을 때는 원소로 보이는 거죠. 자, 1번 보기요.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은 A의 원소가 되는 게 분명하죠. 자, 2라는 것은 A의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집합을 하나의 원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라는 것은 A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 말과 같은 말이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요. 집합 기호를 없애고 원소 형태로 바꾼 것과 같다라고 했죠. 자, 2라는 것이 보입니다. 참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얘를 말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2는 요 원소를 말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참입니다. 자, 4번은 1, 2가 부분집합인지를 물어봤어요. 마찬가지로 1하고 2라는 괄호를 없앤 상태에서 원소로 만들어버린 것이 A에 들어가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4번도 참이 되고요. 자, 5번은 원소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1하고 집합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원소가 아닌 부분집합이 되어야겠죠. 옳지 않은 것은 5번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7번째 유형은 포함관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을 묻는 문제예요. 자, A가 더 큰 상황이라면 절대로 부분집합이 될 수 없겠죠. 자, 1번은 될 수가 없고, 자, 2번 같은 경우도 C가 여기 없지 않습니까?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자, 9의 양의 약수는 1, 9, 3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3의 양의 약수란 얘기는 1하고 3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B는 A의 부분집합이 되고 반대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자, 5의 양의 배수는 5배수를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5, 10, 15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무한집합으로 표현될 거고요. 10의 양의 배수라는 것은 10, 20, 30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할 수 없고,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4번도 답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집합 5번의 A는 3 이하의 자연수만 대입해서 이 모양새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1을 집어넣게 되면 1일 거고, 2를 집어넣게 되면 3이 되고요. 3을 집어넣게 되면 5가 되는 이러한 집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집합 B는 5 이하의 자연수다 보니 1, 2, 3, 4, 5로 표현되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답은 5번이 되어야겠죠. 자, 8번째 유형,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묻고 있어요. 집합 A가 2,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집합 B는 0과 2와 A 플러스 1, 3A 마이너스 8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2가 공통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4가 이 어디엔가 존재해야 N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가지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얘가 4가 되는 경우, 즉 A 플러스 1이 4가 되는 경우요. 자, 그런 경우라면 A 값은 3이면 되겠죠. 자, 그럼 집합 B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고 집합을 구성해 봅시다. 3을 대입하게 되면 0하고 2는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자, 요 값이 4가 되어야 합니다. A가 3이라면 9에서 8을 뺀 1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집합 B를 이렇게 구성했을 때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3A-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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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되는 경우도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A는 4면 되죠. A가 4입니다. 자, 그때 B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0, 2는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4를 대입하면 5가 되는군요. 5가 되고, 아까 얘는 4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4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상황 또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3과 4를 허락하므로 그들의 합은 7이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79번 문제입니다. 집합 A, B, C 주어져 있어요. 자, 얘는 지금 수직선에 어떤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집합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 잡아오래요. 마이너스 1이 어딘가에 있어서요. 그것보다 작은 그러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 녀석을 집합 A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또한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까맣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집합 B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집합 C는 3보다 작은 애들을 잡아오래요. 3이 어딘가 이렇게 존재해서 3보다 아래에 있는 이러한 모습이 C의 집합임을 알 수 있죠. 여기는 3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3을 비워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워두시는 거예요. 자, A와 B와 C가 포함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보니 B라는 값은 당연히 기준 A가 되는 그 값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등호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는 최종 결정을 따로 하시면 돼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라 가정합시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두 개는 같은 집합이 되며 포함 관계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A가 3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라면 자, B집합에는 3이 포함되는 상황이고 C는 3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합 B가 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등호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으며 마이너스 1은 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 총 4개의 정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답은 2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1번 문제로 가볼게요. 집합 A 주어져 있고요.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것이 성립할 때 집합 B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마이너스 2라는 원소가 B에 존재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이것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자, 이것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세 가지 상황으로 분류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자, 요게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 보시는 거예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집합 A와 집합 B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자, A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죠.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2를 또 다른 원소로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자, B 또한 2를 원래 가지고 있었고요. A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1을 또한 마이너스 1도, 여기다 다시 1을 또한 0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며, 이때 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 되며 집합 B의 정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나머지 것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제는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인 경우도 고려하셔야 돼요.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된다면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겠죠.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집합 A와 집합 B를 구성해 보시는 겁니다. 자, A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었고요.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9에서 2를 뺀 7이 또 다른 원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B라는 집합의 원소는 2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고, 마이너스 3, 그리고 1을 더한 마이너스 2, 1을 더한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어서 A라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세 번째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A 플러스 2가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만족한다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어야겠죠. 자, 같은 이유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원소 마이너스 2가 있었고요. A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16에서 2를 뺀 14를 또 하나의 원소로 갖게 됩니다. 자, B 또한 2를 원래 원소로 가지고 있었고 A가 마이너스 4라 했습니다. 1을 더한 마이너스 3, 1을 더한 마이너스 2가 집합 B여야 하며, 자, 같은 이유로 집합 A는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집합 B의 모습은 이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셔야겠죠. 자, 9번째 유형입니다.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82번 문제는 A들의 모임인데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정수를 말하고 있어요. 집합 A는 1보다 작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정수 X값은 마이너스 1과 0과 1로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1번 보기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인지를 물어봤어요. 3개지 않습니까? 자, 원소가 1개인 A의 부분집합은요. 자, 마이너스 1하고 원소 1개짜리 부분집합이에요. 0하고 그리고 1, 3개가 나오게 됩니다. 틀렸죠? 자, 원소가 2개인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마이너스 1하고 0도 2개가 되고요. 마이너스 1하고 1도 2개인 부분집합이 되며 0하고 1 또한 자,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이 되므로 자, 4개가 아니라 3개가 얻어져야 합니다. 자, 1을 원소로 갖는 A의 부분집합이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말하겠죠. 그럼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0과 1이지 않습니까? 2 곱하기 2가 되어서 4개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음수인 원소를 갖는 A의 부분집합은요. 자, 음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다 보니 자,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요거 1개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5번도 틀리게 됩니다. 자, 10번째 유형, 서로 같은 집합을 말하게 되는데요. A란 집합과 B란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A, B를 묻고 있죠. 당연히 A 플러스 2B가 0이 되어야 하며 5라는 값과 2A-B가 일치하면 되겠죠. 자, 식을 세우면 A 플러스 2B는 0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2A-B의 값은 5가 되어야 하는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2를 곱해보면 4A-2B가 되죠. 이거 10 되어야 하며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5A가 10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A 값은 2인 것이 확정되고요. A가 2라면 B는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를 묻고 있어요. 답은 1인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89번 문제, 집합 A 주어져 있어요. 집합 B 주어져 있고요. 자,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집합 A와 집합 B는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의 값을 근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1을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따라서 여기 주어진 2차식의 방정식의 해가 1이 되며 또 하나의 해가 b가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a, b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이를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1 플러스 4 마이너스 a가 0이 되어야겠죠. 자, 따라서 a 값은 5로 확정이 되고, 자, a가 5인 상황에 방정식을 재구성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5겠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은 1과 마이너스 5가 되어야 하며 이 방정식의 해가 다름이 아닌 b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 빼기 b를 묻고 있어요. 따라서 a 빼기 b의 값은 10이 답이 되어야겠죠. 자, 진부분 집합에 대한 유형이 11번째가 되는데요. 자, 집합 A가 1, 2, 3, 4라고 주어져 있어요. 진부분 집합인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진부분 집합이란 것은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다 보니, 자, 진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원소가 4개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3개 이하가 나와야겠죠. 자, 공집합은 무조건 집합, 어떠한 집합에, 공집합을 제외한 어떠한 집합에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니은 살펴보면요. 0과 4 사이에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1과 2와 3을 표현하고 있죠. 자, 이는 당연히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자, 4 이하의 자연수는요. 1과 2와 3과 4다 보니 애초에 주어진 집합과 정확히 같은 집합이 되며 부분 집합은 될 수 있지만 진부분 집합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2의 양의 약수 같은 경우도 1과 2를 말하게 되고 이것은 이 집합의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 리을이 되겠죠. 4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3번 문제입니다. 집합 A 주어져 있어요. 12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집합 A 먼저 원소를 나열해 볼게요. 12의 양의 약수다 보니 1 있을 거고요. 12도 보일 겁니다. 그리고 2도 있을 거고요. 6도 보이겠죠. 3과 4를 포함한 이러한 집합이 A의 모습이 되고요. 자, 진부분 집합을 가지고 오되 그 집합을 X라고 설정했습니다. 근데 그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표현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하고 2를 X로 선택했다라면 그때의 S값은 그 두 원소의 합인 3을 표현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1하고 2하고 3을 자, 부분 집합 X로 가져왔다면 그때 S의 값은 이 원소 3개를 더한 6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SX의 집합의 합, 원소의 합 중 최대값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 최대값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부분 집합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장 많은 원소를 포함해야겠죠.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일단 원소가 5개가 돼야 됩니다. 원소가 5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5개의 원소의 합이 가장 커지기 위해서는 1을 뺀 5개를 가져오는 게 가장 커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1을 제외한 2, 3, 4, 6, 11을 X로 채택하셔야 합니다. 자, 그들의 합은 이게 10이고요. 20, 15에서 12를 더한 27이 S의 X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27이 되어야 합니다. 자, 12번째 유형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관련된 문제죠. 자, 94번 문제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인 32개인 집합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에 n제곱이 32가 되려면요. 요 n은 5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원소가 5개인 집합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보기는 원소가 3개니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11 이하의 소수 뭐 있습니까? 이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다 보면 1은 소수가 아니죠. 2, 그다음에 3, 5, 7, 11 원소가 5개가 되는군요. 자, 따라서 2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6보다 작은 홀수 뭐 있습니까? 1, 3, 5 있지 않습니까? 1, 3, 5는 원소가 3개다 보니 답이 될 수가 없으며, 자, 30의 양의 약수 또한 계산해 보시면 5개가 넘습니다. 30 이하의 자연수 또한 5개가 넘기 때문에
답은 2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들어갈래 말래를 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A집합은 25 이하의 4의 양배수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배수. 자,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다 보면 4의 배수다 보니 4, 8, 12 이렇게 표현되겠죠. 16, 20, 24까지 이렇게 표현된 것이 집합 A의 모습이 됩니다. 자, 이때 4와 16은 반드시 원소로 가져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4 꼭 포함해야 하고 16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11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11은 원소를 갖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들어갈래 말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8과 20과 24가 되므로 2의 3제곱만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8가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1번 문제 볼게요. 집합 A는 K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집합 A의 모습은 자연수이므로 1부터 진행되는 이러한 원소를 갖는 그런 집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서 K-1 그리고 K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 집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1과 2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과 2는 들어갈래 말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그 집합의 개수가 16개라는 얘기는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4개 나온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3, 4, 5, 6, K는 6이 답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14번째 유형입니다. 103번 문제예요. 집합 A가 주어져 있기를 2차 방정식의 해집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것을 만족하는 X값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3이 6이고 둘 다 마이너스면 인수분해가 잘 되어서 집합 A는 2와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집합 B는 24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어요. 집합 B는 24의 양의 약수, 자, 1도 있을 거고요. 저도 24도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2가 있을 거고 12도 있겠죠. 그리고 3, 8에 24다 보니 3도 있고 8도 보일 겁니다. 6, 4, 24다 보니 4도 있고 6도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 집합 B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X라는 집합은 A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 B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X집합은 2와 3을 가지고 있는 B의 부분집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와 3을 가지고 있는 B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원소는 1과 4와 6, 8, 12, 24다 보니 6개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2의 6제곱만큼의 집합이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64가 답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106번 문제로 가볼게요. 집합 A는 20 이하의 3의 양배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20 이하의 3의 양배수이므로 3배수만 찾으면 되겠죠. 3, 6, 9, 12도 있을 거고요. 15, 18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집합 A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짝수, 한 개의 짝수를 원수로 갖는 집합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짝수는 6과 그리고 12, 18인데 적어도 한 개라고 했으니 짝수 한 개를 포함하는 거, 짝수를 한 개를 포함하는 집합 괜찮습니다. 자, 짝수를 두 개를 포함하는 집합도 괜찮죠. 자, 짝수를 세 개 포함하는 것도 허락하겠죠. 짝수를 세 개 포함하는 그런 경우도 확인됩니다. 자, 그런데 요 세 개보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전체 부분집합에서 짝수 없는 거예요.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즉 홀수로 이루어진 집합, 홀수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분집합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6개다 보니 2의 6제곱 나오는 거예요.
홀수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은 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3개다 보니 자, 2의 3제곱을 빼면 답이 얻어지겠죠. 2의 6제곱은 88의 64가 될 것이고 2의 3제곱은 8이다 보니 56이 답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는 56개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124번 문제입니다. 집합 S의 원소가 모두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원소가 그 집합 S에 들어가면 6에서 X를 뺀 값 또한 S의 원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원소가 3개인 집합 S를 모두 구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이 S에 포함된다고 치면 6에서 1을 뺀 5 또한 반드시 S에 포함되어야겠죠. 마찬가지로 5가 S에 포함되면요 1도 S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과 5는 동반 원소라고 합시다. 동반 원소. 즉 1이 들어가면 5가 들어가고 1이 안 들어가면 5가 들어가선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이유로 5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가야 하며 5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 동반 원소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2라는 원소가 S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6에서 1을 뺀 6 또한 6에서 1을 뺀 4 또한 S에 들어가야겠죠. 자, 3이 S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면요. 3은 동반 원소가 없죠. 6에서 3을 뺀 것 또한 3이다 보니 자, 1과 5, 2와 4는 동반 원소가 되는데 3은 단일 원소로 자리 잡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S를 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소 3개를 필요로 합니다. 자, 원소가 3개짜리인 S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럼 1하고 5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게 되면 S집합 원소 3개짜리인 것을 구성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만약에 2를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4를 집어넣고 또 3을 집어넣게 되면 원소 3개짜리인 집합 S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원소 1개짜리를 구성해라 그러면 3 하나만 집어넣고 처리할 수 있고요. 원소 4개짜리를 구성해라 그러면 1과 5, 2와 4를 원소로 잡고 집합을 구성하면 되겠죠. 6은 집합 S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6에서 6을 뺀 0이 자연수가 아니므로 6은 원소가 될 수 없고 자, 모든 원소들은 각각 1부터 5까지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죠. 1부터 5까지 원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집합이 3개짜리인 것은 이렇게 2개가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27번입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어요. X는 -1과 0과 1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A와 B와 X 이 3개가 부분집합의 관계를 만족하도록 그렇게 만족하도록 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X가 원소가 3개다 보니 집합 B라는 것은 X와 정확히 같아도 상관없죠. 따라서 B가 될 수 있는 집합을 가장 크게 잡는다고 하면 -1과 0과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A가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주의할 것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 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닌 상황이고요. 자, 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2의 3제곱인 8개가 나오죠. 자, 8개에서 공집합 1개를 제외한 7개가 집합 A가 나옴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집합 B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자, 7개가 처리가 될 겁니다. 즉 집합 A는 7가지 상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집합 B가 2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나 아니면 이러한 상황이요. 아니면 이러한 상황.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각각 집합 A가 몇 개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부분집합의 개수라면 4개 나오는데 공집합을 제외한 3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3 곱하기 3 그래서 총 9개가 얻어짐을 알 수 있죠. 자, 9개의 순서상이 확인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B라는 집합이 원소 하나짜리인 즉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거나 0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거나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면 각각 A라는 것은 같으면 돼요. 공집합이 아니다 보니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다 보니 여기는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19개가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19개인 5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